1986년 4월 25일부터 26일에 걸친 밤에 민간 원자력 발전소에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련뿐 아니라 유럽 전역이 거대한 방사능 구름에 뒤덮였습니다. 소련 정부가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규모를 어떻게든 숨기려고 해도 그 심각한 참상이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HBO의 드라마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실 테고 저희도 이 사고에 대해 지금까지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지만 오늘은 체르노빌의 또 다른 수수께끼를 밝혀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금도 체르노빌의 석관 아래에 잠들어 있는 공포의 물체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코끼리 발. 이 사진을 봐주세요. 이것은 1996년에 촬영되어 미국 에너지 부서의 기록 보관소에 보존되어 있던 것입니다. 마치 유령이 나오는 영화의 한 장면 같이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이것은 특수 효과가 아니라 카메라맨이 프레임에 들어가도록 셔터 속도를 느리게 하여 촬영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사진 안에 헬멧을 쓰고 있는 것이 카메라맨입니다. 이 인물은 쉘터 시설의 부소장 아르투르 코르네예프입니다. 이 쉘터라는 것은 최초의 석관으로 사고로부터 불과 206일 후에 4호기가 이 석관에 덮였습니다. 코르네예프 씨는 거대한 버섯처럼 보이는 정체불명의 빛나는 물체 옆에서 셀프 카메라를 찍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아주 위험한 수수께끼의 물체로 썸네일에 올려져 있던 것입니다. 코끼리 발이라는 것은 이전에 원자로였던 것으로부터 용암 형태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었을 때 그 흐름이 굳어져 생긴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코끼리의 발과 닮아 있었기 때문에 이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덩어리는 사고로부터 반년 후에 발견되어 곧 지역 명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곤 해도 당시에 목적 없이 함부로 증기분배 복도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소의 방사선 양이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특별 방호복을 착용하지 않고 단 3분간 코끼리 발 근처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방사선 장애로 2-3개월 이내에 사망할 정도의 방사선을 뒤집어 쓰게 될 정도였습니다. 기계조차도 이 정도의 감마선 레벨에서는 버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최초 조사에서는 감마선 영역의 강도를 측정하는 기기가 한계치를 넘어 고장났습니다. 그 기계는 매시간 3000 렌트겐의 방사선을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은 더욱 강력한 센서를 어린이용 장난감 말에 설치하여 그 의심스러운 방에 밀어넣었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방사선 레벨을 측정하였을 때 그 수치는 매시간 14,500 렌트겐이었습니다. 코끼리 발이 그 공포스러울 만한 힘을 보여준 것입니다. 코끼리 발의 성분. 적어도 코끼리 발의 성분만이라도 알아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그 덩어리를 연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드릴을 실은 수레가 운반되었지만 그 물체가 너무나도 단단했기 때문에 드릴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몇 톤이나 되는 기묘한 물질 덩어리의 근처에서는 모든 전자기기가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들은 점점 더 이런 물질의 샘플을 꼭 채취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 도움을 주려는 자원자가 나타났고 그 사람이 도끼로 단단한 용암을 깨어 조각을 채취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문제가 생기며 그 용감한 자원자는 대량의 방사선을 뒤집어 쓰면서 체르노빌에서 피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기적의 망치를 가진 토르조차도 이 임무를 완수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저격수인데 이 물체에 철갑탄을 발사해 겨우 분석용 조각을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것은 코끼리 발의 성분은 우라늄과 지르코늄의 화합물에 철과 크롬, 니켈이 섞인 것이고 게다가 칼슘과 알루미늄, 나트륨, 마그네슘, 이산화규소와 그 화합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용암에서는 체르노빌 라이트라 불리는 매우 강한 방사능을 가진 광물 결정이 발견되었지만 이것으로 반지나 목걸이를 만들고 싶어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콜륨.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용암은 어떻게 그리고 왜 생겨난 것일까요? 이 원자력 발전소의 연료는 이산화 우라늄 펠렛으로 지르코늄 소재의 연료 피복관에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료가 삽입된 관을 연료 요소라고 합니다. 이 연료 요소 안에서 제어된 핵반응이 일어났는데 체르노빌 원전 4호기에서는 이 핵반응이 제어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방사성재가 공기 중에 방출되기 시작했을 때 원자로 내부에서는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일부 장소에서는 온도가 섭씨 2600도를 넘어 불과 몇 초 만에 노심의 3분의 1이 녹아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료 피복관이 녹아 모든 덩어리가 원자로 바닥에 흘러내렸습니다. 그 후 8일에 걸쳐 이 용암이 파손된 원자로에서 흘러나오면서 사무나무로 만들어진 보호용 단열 실드와 콘크리트, 모래, 그 밖에 접촉한 모든 물질과 상호작용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정말 불의 강과 같았고 그 온도는 2255도나 되었습니다. 다른 것들과 비교해보면 예를 들어 보통 화산의 용암 온도가 1200도를 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순수한 철의 녹는 점이 1650이며 강철을 녹이는 데 필요한 온도는 더 낮습니다. 이런 용암은 노심이 녹으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영어의 코어, 심이라는 단어로부터 콜륨, 노심 용해물이라고 불립니다. 체르노빌의 비극 이전에 실험실 이외의 환경에서 콜륨이 형성된 것은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 사고 때였는데 이때는 19톤의 용암이 전부 원자로 내부에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서는 방사성 용암이 원자로에서 누출되어 원자로실 바닥에 퍼지며 감압수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전설의 위협. 감압수조라는 것은 물을 모아둔 탱크를 말하는데 문제 발생 시 원자로 여분의 증기가 이곳으로 배출됩니다. 만약 이 물에 뜨겁게 달궈진 콜륨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세요. 물은 순식간에 증기로 바뀌고 엄청난 기세로 폭발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사고 직후부터 이 문제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3명이 잠수복을 착용하고 원자로 아래 침수된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의 영웅이 된 원전 직원 보리스 바라노프, 발레리 베스파로프, 알렉세이 아나넨코는 반침수 상태의 발전소 안을 이동해 게이트 밸브를 열어 감압 수조의 물을 빼냈습니다. 3명은 어둠만 가득한 곳에서 2개의 방사선 측정기를 갖고 방호 마스크만 착용한 채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그 마스크도 방사선을 막는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방사성 용암이 흘러내리는 원자로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용기 있는 것일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통로가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의 장소에서는 물이 무릎 높이까지 차 있었지만 밸브는 망가져 있지 않았습니다. 3명은 게이트 밸브를 열고 위험구역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방사성 측정기에 치사량 수준의 방사선이 검출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행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장소에 엄청난 방사선 양이 나타나는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망했다는 걱정스러운 도시 전설과는 반대로 3명 모두 사고 처리를 위해 오랜 시간 힘썼습니다. 그리고 알렉세이 아나넨코와 발레리 베스파로프는 아직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코끼리의 발의 결말. 사고 처리에 힘쓴 사람들의 위협이 막다른 곳에 다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사고로부터 반년 후로 그때 감압수조가 있던 곳에서 6제곱미터 면적의 코끼리 발이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 그것은 녹아내린 납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직후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원자로에 납이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11톤의 노심 용해물, 콜륨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 안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열이 방출되며 방사성 붕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 발은 주변보다 조금 더 따뜻합니다. 시간이 감에 따라 코끼리 발은 단단함을 잃고 무너지기 시작해 모래 덩어리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코끼리 발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끼리 발 근처에 있다면 500초 만에 치사량의 방사선을 뒤집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덩어리는 앞으로 10만 년 동안 감마선을 계속해서 방출할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에 21억 5천만 유로를 들여 새 석관으로 코끼리 발과 원자로 건물 전체를 덮은 것은 잘한 일입니다. 비용만 놓고 보면 큰 금액이지만 안전성 측면에서는 적은 돈입니다. 게다가 가두는 건축물이라 불리고 있는 새 석관은 가동식 지상 구조물로서는 세계 최대 크기입니다. 거대 재해 후에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가 실현된 것입니다. 오늘은 체르노빌의 석관 아래에 잠들어 있는 공포의 물체에 대해 전달해드렸는데 흥미롭게 보셨을까요? 만약 그러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곧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